마켓에서 바질이 눈에 띈다면 주저 말고 바로 잡으세요. 화분이나 정원에 바질이 자라고 있나요? 꽃이 피기 직전인 바로 지금이 약효 성분이 가장 풍부하게 무르익는 적기입니다. 이슬이 완전히 마른 오전에 연한 줄기와 잎, 막 피기 시작한 꽃대를 함께 수확하세요. 그동안 바질을 샐러드나 페스토에만 사용하셨다면 절반쯤은 놓치고 계셨던 셈입니다. 사실 바질은 서양 허브 의학은 물론 동양 전통 의학에서도 나르기라는 약재로 활용하던 약용 허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 채널 9988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햇살을 머금은 바질 한 줄기가 우리 몸의 소화불량과 편두통, 혈당과 관절염증, 그리고 갱년기 불면 증상에 어떠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까요? 약효를 100% 끌어올리는 제대로 된 섭취 방법까지 지금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바질이 우리 몸에 주는 첫 번째 좋은 변화는 바로 관절염증과 통증 완화입니다. 바질 속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와 로즈마린산은 관절 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하여 무릎 골 관절염 통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2024년 무릎 골 관절염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참기름에 바질을 침출한 오일을 하루 3번 4주간 무릎에 바른 그룹과 대표적인 소염 진통제 연고인 디클로페나케를 바른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두 그룹 모두에서 관절 통증과 움직임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병원 소염 진통제 연고 못지않게 바질 침출류를 겉에 바르는 것만으로도 관절 불편을 다스리는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 좋은 변화는 바로 신경계 진정과 뇌 기능 보호입니다. 바질 속 핵심 성분인 로즈마린산과 리날룰은 뇌 신경 세포를 유해 산소로부터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쉽게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성분이 기억력 감퇴를 억제하고 인지 기능을 지켜주는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한다는 것은 여러 학술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뇌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해서 생기는 편두통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는데요. 실제로 편두통 환자 1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3중 맹검 연구가 있습니다. 바질 정유 성분을 희석한 제제를 이마와 관자놀이에 8시간마다 3개월간 바르게 했더니 편두통의 통증 강도와 발생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스윗 바질 추출물은 공복 혈당을 낮추고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여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항당뇨 효과는 간에서 불필요한 포도당이 혈액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쌓아두도록 돕는 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소화 불편과 복부 팽만 증상 완화입니다. 신경을 쓰거나 긴장할 때 생기는 더부룩함, 장에 가스가 차서 배가 빵빵해지는 느낌, 그리고 소화가 더딘 증상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바질 특유의 정유 성분이 위장의 미세한 경련을 풀어주고 소화액 분비와 장 운동을 부드럽게 촉진해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바질의 위장관 이완 효과와 가스 배출 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호흡기 불편 증상 완화입니다. 가벼운 감기나 코막힘, 가래가 섞인 기침, 목이 칼칼하고 불편할 때 전통적으로 따뜻한 바질차를 활용했는데요. 바질의 주요 성분인 리날룰과 로즈마린산이 기도내 염증을 가라앉히고 불필요한 점액 분비를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질 정유 성분의 항산화, 항염 작용 덕분에 환절기 목 불편감은 물론 기관지 염증이나 천식으로 인한 답답함을 부드럽게 가라앉히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여섯 번째, 갱년기 증상 완화입니다. 스윗 바질 잎 추출물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유사 성분과 항산화 물질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성분들이 갱년기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은 물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임상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바질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불면증의 심각도가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밤마다 바질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안면 홍조나 식은땀 같은 신체적 증상은 물론 불안과 짜증 같은 심리적인 불편함까지 줄어들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약효를 제대로 얻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본격적으로 활용법을 알아보기 전에 체크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바질의 종류인데요. 인도 등 동양에서 전통 약재로 쓰는 홀리 바질, 툴씨와 우리가 피자나 파스타에 올려 먹는 스윗 바질은 식물학적으로 다른 종류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효능과 제제법은 마트나 정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윗 바질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바질을 활용할 때는 생잎을 그대로 쓰기도 하고 말려서 쓰기도 하는데요. 차나 다양한 제재에는 보관이 편하고 약성이 집약된 건조 바질이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건조 바질은 시판되는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며 말린 바질 홀, 말린 잎을 손으로 비벼 부순 듯 입자가 굵은 바질럽, 그리고 밀가루처럼 고운 입자로 갈아낸 바질 파우더가 있습니다. 이 중 차로 우려 드실 때는 바질 홀이나 바질 럽들을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레시피의 용량은 서양 약전과 독일 커미션 2 같은 생약 표준 기준, 그리고 생잎과 말린 잎의 유효 성분 비율을 고려해 산정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준입니다. 첫 번째, 건조 바질차입니다. 건조 바질 약 2g을 찻잔에 넣고 끓인 뒤 잠시 식힌 90도 안팎의 뜨거운 물 약 250ml를 부어줍니다. 정유 성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고 10분간 우려낸 뒤 바질을 걸러내고 마십니다.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생 바질의 풋풋한 향은 조금 줄어들고 한결 차분하고 깊어진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질차는 전통적으로 식후 더부룩함이나 가스가 찰 때 속을 편안하게 돕는 차로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주방 온도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이 끓으면 바로 붓지 말고 빈 찻잔이나 포트에 한번 옮겨 담아 1, 2분 정도 한 김 식힌 뒤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바질 특유의 향이 조금 낯설다면 차를 다 우린 뒤 레몬 한 조각을 곁들여 보세요. 바질의 묵직한 향에 산뜻함이 더해져 훨씬 청량하고 친숙한 맛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바질차는 약용 성분을 충분히 우려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맛이 다소 진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질 양을 줄이기보다는 우리는 시간을 7분 정도로 줄이거나 우려낸 차에 뜨거운 물을 조금 추가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생잎 바질차입니다. 깨끗이 씻어 물기를 털어낸 생바질잎 3g 정도를 손으로 두세 번 가볍게 찢어 찻잔에 담습니다. 잎을 살짝 찢어주면 잎 속의 유효 성분과 향이 물에 훨씬 잘 우러납니다. 끓인 뒤 한 김 식힌 85에서 90도 정도의 뜨거운 물 약 250ml를 붓고 정유 성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 5분에서 7분간 우려냅니다. 잎을 걸러내고 따뜻할 때 마시는데요. 생잎은 말린 잎보다 훨씬 풋풋하고 산뜻한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생잎은 너무 오래 우리면 풋내나 쌉싸름한 맛이 강해질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5분 정도 우려 맛을 본 뒤 취향에 따라 시간을 조절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리날룰과 유제놀을 비롯한 바질 특유의 정유 성분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면 쌓인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다듬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바질 연약입니다. 연약은 곱게 간 허브 가루를 꿀과 섞어 만든 전통 방식의 허브 꿀 반죽인데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건조 바질 파우더와 꿀을 무게 기준 1:2 비율로 준비합니다. 건조 바질 파우더가 10g이라면 꿀은 20g을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깨끗이 씻어 완전히 말린 유리병에 꿀을 담고 바질 파우더를 조금씩 넣어가며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섞어줍니다. 걸쭉한 잼이나 반죽 형태가 되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바질 연약은 바로 드실 수도 있지만 하루 정도 두면 바질 가루가 꿀을 깊게 흡수해 맛과 질감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환절기 목 불편감이나 소화불량이 있을 때 반 티스푼에서 1티스푼 정도를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거나 따뜻한 물에 풀어 향긋한 바질 꿀차로 즐기시면 좋습니다. 다만 꿀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 섭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은 섭취량과 횟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바질 억시멜입니다. 억시멜은 식초의 산미와 꿀의 달콤함, 그리고 허브의 약효를 함께 추출하는 서양 전통 허브 제제입니다. 재료는 건조 바질 럽드 10g, 건조 타임 10g, 사과 식초 500ml, 그리고 꿀을 준비합니다. 소독해서 말린 유리병에 바질과 타임을 넣습니다. 사과 식초는 끓이지 말고 약 90도 안팎으로 데운 다음 허브가 충분히 잠기도록 부어줍니다. 허브 사이에 남은 공기가 빠지도록 마른 도구로 가볍게 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병 입구에 식품용 종이 호일을 덧댄 뒤 뚜껑을 단단히 닫아줍니다.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3, 4주 동안 우려내는데요. 하루에 한 번 정도 병을 가볍게 흔들어 허브가 식초에 골고루 잠기게 합니다. 3, 4주가 지나면 고운 거름망이나 면보로 허브 찌꺼기를 깨끗이 걸러냅니다. 걸러낸 식초의 양을 측정하고 그 양의 절반에 해당하는 꿀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 식초가 400ml 남았다면 꿀은 약 200ml를 넣고 고르게 섞어주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억시멜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가공 보존제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인 만큼 3개월 안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드실 때는 1회 5에서 10ml, 약 1에서 2티스푼을 따뜻한 물 한 컵에 충분히 희석해 마십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 속이 불편하지 않은지 체크해 보세요. 타임은 전통적으로 가래를 동반한 기침과 목 불편감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는데요. 환절기 호흡기 건강과 염증 완화, 면역력 보강에 도움이 됩니다. 새콤달콤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혈당 조절이 필요하시거나 단맛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꿀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억시멜이 아니라 바질과 타임을 우린 허브 식초가 되는데요. 이대로 활용하셔도 바질과 타임의 유효 성분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식초 성분을 원액으로 마시면 목과 식도를 자극하고 치아의 범랑질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바질 로즈마리 차입니다. 재료는 건조 바질 럽 1g과 건조 로즈마리 잎 1g을 준비합니다. 두 허브를 찻잔에 함께 넣고 85도에서 90도 정도의 뜨거운 물 약 250ml를 부은 뒤 뚜껑을 덮고 약 10분간 우려냅니다. 로즈마리 향과 로즈마리 추출물을 활용한 소규모 연구에서는 주의력이나 인지기능 개선과 관련된 긍정적 변화가 관찰되기도 했는데요. 로즈마리 특유의 선명하고 상쾌한 향과 바질의 항산화 성분이 어우러져 나른한 오후에 집중력을 높이고 멍해진 머리를 맑게 깨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율신경을 편안하게 달래주는 바질 레몬밤 차입니다. 재료는 건조 바질 럽 1g과 건조 레몬밤 잎 2g을 준비합니다. 두 허브를 찻잔에 함께 넣고 85에서 90도 정도의 뜨거운 물 약 250ml를 부은 뒤 정유 성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뚜껑을 덮어 7에서 10분간 우려냅니다. 레몬밤은 전통적으로 복부 팽만이나 가스 같은 증상 등 가벼운 소화기 불편을 완화하는 데 사용해온 허브인데요. 바질의 위장관 경련 완화 작용과 레몬밤의 자율신경 안정 효과가 어우러져 훌륭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위장장애나 신경성 더부룩함은 물론 긴장으로 속이 답답한 날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어 줍니다. 또한 밤마다 찾아오는 갱년기 불안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질의 약효와 향이 한창 풍성한 지금 바질을 잘 준비하셔서 각자의 건강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하지만 아무리 친숙한 음식과 허브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임산부나 수유부, 그리고 어린이입니다. 일반적인 음식에 향신 채소나 양념으로 사용하는 정도는
대체로 문제가 없지만 장기간 많은 양을 먹거나 농축 추출물로 섭취하는 것은 안전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스윗바질 추출물은 연구 결과 혈소판이 굳는 것을 억제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복용하는 중이신 분이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은 바질 농축 추출물이나 보충제를 장기간 섭취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입니다. 스윗바질 추출물이 혈당과 혈압을 낮추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연구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농축 추출물이나 보충제를 매일 장기간 섭취하려는 경우에는 혈당과 혈압을 확인하면서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몇 가지 주의할 점만 기억하신다면 바질은 일상에서 부담 없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허브입니다. 스윗바질의 진정한 가치는 병을 치료하는 강한 약재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평소 요리에 자연스럽게 곁들이고 필요할 때 따뜻한 차나 허브꿀, 허브 식초 등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우리 몸의 건강을 부드럽게 보완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은은하게 퍼지는 바질 향처럼 건강하고 편안한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영상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구구까지 팔팔하게 하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